최근 캐나다 국방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에 방문해 잠수함 핵심 시설을 방문하면서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방산 수출 기록이 기대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 방산업계 역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일전으로 번진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안보 환경이 변화하면서 캐나다 해군이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잠수함 교체를 위해 추진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6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최대 12척의 잠수함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달 기간은 약 15년에서 25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잠수함 구입 비용은 한 척당 2조 원에서 3조 원 규모가 될 전망으로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해 전체 운용 기간 동안 60조 원 규모가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캐나다는 해안선 길이가 약 20만 킬로미터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로 현재 동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 원자력 잠수함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캐나다는 재래식 잠수함 4척만 갖고 있으며 그것도 퇴역을 앞두고 있는데 자주 고장이나 대부분의 시간을 수리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해군력에 공을 들이지 않았던 데에는 그동안엔 미국이 태평양과 대서양 모두를 방어했기에 이에 편승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눈치를 주자 캐나다에선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가 추진된 겁니다. 현재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참여할 후보들은 한국의 DSME 3000, 일본의 소류급, 프랑스의 쉬프랑급, 독일의 타입 212CD, 스웨덴, 스페인 등 총 6곳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DSME 3000과 일본의 소류급은 이미 개발이 완료돼 각각 해군에 취역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은 212급 CD형 잠수함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이 완료된 상태가 아닌데다 독일 해군에서 요구한 납기를 2년이나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프랑스는 쉬프랑급 원잠 기반의 재래식 추진기관을 설치하는 수출형 잠수함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이 또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은 현재 건조 중인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스웨덴 해군에서 요구한 납기를 3년이나 지연시키고 있으며 스페인의 S80 역시 납기를 12년이나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캐나다가 제시하고 있는 요구 성능과 가격, 납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종 후보자가 한국과 일본으로 추려지고 있는데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 사실상 한일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캐나다 매체에 따르면 캐나다 해군이 도입하는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주 동력원으로 하는 재래식 잠수함이면서 장거리 자막 능력을 갖춘 3,000톤급 이상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공고가 나올 전망인데 현재로서 캐나다가 원하는 스펙은 장기 운항, 승무원 환경, 자동화, 수직 발사관 등으로 모든 게 한국 잠수함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어 완벽히 들어맞는다는 평가입니다. 또 캐나다 해군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의 점수 비중을 높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미 여러 척의 잠수함 수출과 운용 요원 교육 경험이 있는 한국이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봐도 전투함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일본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절대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과 경쟁이 예상되는 일본에선 업그레이드된 타이게이급도 있지만 실제 운영 대수가 한 대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소류급과 대결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소류급 잠수함은 예전부터 사건 사고가 많기로 아주 유명해 캐나다에서도 꺼리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재작년 2월에는 소류급 1번함인 소류함이 홍콩 5만 톤급 상선과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원인이 음향탐지사의 소나 분석 미흡으로 드러나면서 성능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사실 소류급은 2008년 미쓰비스 중공업 조선소내에서 건조 작업 중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2012년 행방불명의 승조원이 세일 안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여러모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뿐 아니라 소류급은 기본적으로 복각식 채용으로 인해 승무원 생활 공간이 작고 자동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동 시 다량의 배기가스를 방출하는 스털링 AIP 엔진을 탑재하면서 수심 200m 정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는 등 잠수함 작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런 문제들은 캐나다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라 일본이 결국 물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최종 승자가 될 거란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과 성능, 크기 등 여러 측면에서 캐나다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최적의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DSME 3000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해 탄생한 중형 잠수함으로
리튬 기반 배터리를 탑재해 지속 자막 능력을 비약적으로 늘린 최신형 모델입니다. 최대 속력이 시속 37km로 최소 1개월의 지속 자막 능력을 갖췄으며 발사 속도가 빠르고 소음은 적은 ATP 방식의 어뢰 발사관을 장착했습니다. 특히나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SLBM까지 탑재하면서 세계 최강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잠수함에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는 기술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DSM-3000 역시 배터리로 운항할 때 다른 잠수함들보다 더 긴 지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수한 성능은 당연히 캐나다 해군이 큰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DSM-3000은 세계 유일하게 수직 발사관이 기존 6발에서 10발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탄도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을 경우 이 공간에 토마호크 등 다른 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장착해 수십 발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AIP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는데 스페인, 러시아 잠수함들이 아직 제대로 된 AIP 기술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쥐스탱투리도 캐나다 총리가 방한하면서 이번에 잠수함 사업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이뤄졌을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방산 수출이 기술이나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수요국과의 관계, 외교, 안보적 상황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겁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이번 잠수함 사업에서 절충교역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 우리와 캐나다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만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캐나다 총리 방한에 앞서 캐나다 정부와 군실사단이 비밀리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이곳에서 우리 잠수함 사용법까지 살펴봤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내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캐나다 국방부와 해군 장성급 관계자 등이 대우조선해양 소속 버스에 탑승해 현대중공업을 방문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이들은 3,000톤급 장보고3 배치원 세 번째 잠수함 신채호함을 건조한 핵심 시설을 둘러본 데 이어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특수선 제조시설을 견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최근 해군에 인도한 도산 안창호가 안무함을 건조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가능성이 확연히 드러났다는 평가인데요. 여기에 더해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튿날에도 진해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해 3,000톤급 잠수함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창정비시설을 둘러보면서 수주 기대감을 한껏 키웠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배터리와 추진모터 연동 시스템을 둘러보며 한국의 기술력과 후속 군수지원 분야에 대해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하나품에 안기게 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수주 랠리를 본격적으로 시동 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선 하나오션 출범과 동시에 수주 실적이 가파른 상승세를 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M&A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기에 단골 선사들과의 거래 물꼬를 틀 거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오션의 사회이사로 합류하는 인물 중에 엄청나게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바로 조지 프레스콧 부시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의 조카가 하나오션과 함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공화당 내에서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면서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10년간 미 해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적이 있었는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웨인 에어 국방참모총장도 비슷한 시기 아프간에 복무했었습니다. 에어 장군의 경우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한국에 복무하면서 명예 평택 시민으로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을 선물 받을 정도로 우리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즉 이번에 하나오션의 부시 가문이 합류하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는데요. 이렇듯 우리 잠수함의 뛰어난 기술, 성능과 더불어 특별한 인연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일본을 제치고 이미 따놓은 당상인 듯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